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제돌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예, 어저께 그 아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졌죠.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는데,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한국 라디오 등에서 그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들었는데,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사퇴면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얘기한다,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은 노령이니까 예,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게 뭐 예상할 수 있죠. 예. 김정은 같은 젊은 친구가 네. 건강에 이상이 오면 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, 아베는 일단 노령이기도 하고, 일본의 총리 기간이 예. 가장 긴 총리라고 하는데 예. 이제 끝이 나는 거죠. 예, 그게 바로 며칠 전에 그 기록을 세워가지고 네네. 아마 뭐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이게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기록 예, 갱신을 노렸을까요? 예, 그럴 땐 그래서 그렇고.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베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이미지가 안 네. 좋고 뭐 그 나쁜 사람이라고, 일본은 싫어하지 않아도 아베는 싫어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. 그래서 그 아베 총리 사임하면은 일단 한국 관계, 지금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제 시각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일단은 지금 한국과의 화이트리스트 인장을 시작한 인물이기는 맞죠. 물론 그때에도 한국의 그 징용 피해자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누가 맞느냐, 그리고 일본이 그거 관련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대화를 그 요청을 묵살했던 한국이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중심에 아베가 있었던 것도 맞고, 뭐 책임이 한국에도 있고 혹은 한국에 더 많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베가 그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 문제까지 퍼뜨린 것도 맞기 때문에 아베가 이제 내려오면 그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, 물론 아베 총리의 뭐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게 뭐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언론하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건을 좀 쟁점화시키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반일 정서를 부추겨가지고 그 자신들의 좀 더 유리한 정치적인 포지션을 하려는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이 이슈가 커진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. 예. 그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썼고 아베가 일본 자국 내에 같은 방식으로 썼다라는 거죠. 그 이슈를 키워서 민주당은 한국에서의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서, 아베는 본인의 일본 내 입지를 위해서 썼다라는,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비판했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축이 아베가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, 뉴스를 보니까 그 후임으로 예상되는 3명의 후보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노령이에요.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뽑기 때문에,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뽑기 때문에 정치 기조가 바뀔거나 하진 않고,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이 좀 정치적으로 뒤떨어진다,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. 정말로 시대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, 첨단 기술 변화,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, 그리고 물리적으로, 체력적으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, 아베가 내려오는 이유마저도 거기와 일맥상통하기도 한데 그 후임 지목된 사람들도 다 나이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일본을 걱정해줄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. 예, 지금 제일 유력한 사람이 그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라고 하는데, 그 사람은 이제 아베 오른팔 최복심이어가지고 만약 그분이 되면은 거의 지금의 기조가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,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라고, 예전 고이즈미
총리 아들이죠. 네네. 그 사람이 이제 1980년생으로 굉장히 젊고 젊은. 뭐 얼굴도 미남형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포스터 아베로 그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그 환경 장관인가에 이제 취임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그 어이없는 발언들이 계속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분은 일단 약간 기대가 컸지만 지금 완전히 그 수면 밑으로 잠겨진 상태입니다. 예, 제가 그 요새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이제 즐겨보는 편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의 물론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사람이라든지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큰 저항감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요새 제가 그 일본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의 드라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그 손예진 씨 나왔던 사랑의 불시착이 원래 그 드라마가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일본 방송사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틀어줬는데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없어지고 대신에 넷플릭스는 이제 미국 회사니까 거길 통해 가지고 그 소개된 한국 드라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 그 열풍의 수준이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는 조용한데 저는 그 드라마 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, 솔직히. 일본에서 진짜 엄청난 열풍이라고 해서 그 한국 지금 여행을 오고 싶은데 코로나 전국이어가지고 못 와가지고 당장 풀리면은 바로 한국 가가지고 좀 뭐 한국 사람 만나고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소들이 가고 싶다. 그런 거와 동시에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약간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약간 일본 예전 8, 90년대의 가요 프로그램들을 저도 이제 추천이 갑자기 떠가지고 봤는데 또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또 이제 또 일본 사람들 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닮은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한번 가서 또 얘기해보고 싶다. 그래서 그런 약간 재밌는 상황이죠. 정치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데 그 문화적으로는 되게 서로를 조금 뭐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또 이제 재밌게도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의 그 미디어 신규 미디어에 의해서 이제 촉발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재밌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일단 한창 한일 간에 서로 긴장이 악화되던 죽창을 들어야 된다라는 등 하던 시절을 보면 이게 조국 이슈가 나타나기 전이죠. 직전에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. 그 당시에도 이 긴장 관계는 정권이 아베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슈를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이 이슈를 이 자국에 이용해서 본인의 문제들을 타개하고 덮어나가려는 목적이 더 크다.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 원하는 거지 정말 국익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이 뭐 불매운동을 하자, 노 재팬을 하자, 노 코리아를 하자 한다고 해서 같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본의 국민들의 반응은 뭐 아베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든 상관없이 한국 좋다, K-팝 좋다 라는 얘기가 있고 코로나 이전에 한국 여행이 자유로울 때 일본 여행객들은 나는 아베 얘기랑 관계없이 한국 가서 놀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일본의 국민들이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일본 그런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영상들 보면은 자기 한국 그 문화 좋아한다고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특히 10대, 20대들이 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화장법이나 뭐 이런 걸 따라한다든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저 일본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토착 외구 얘기를 네, 들었죠. 찍혀가지고 네. 지금도 그렇고 기업들도 뭐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전체주의의 냄새를 맡습니다. 저는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. 기성세대의 기득권의 정권이 무조건적인 선이나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유로워야 되고 틀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으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
그 긴장 상황에서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먼저 나타났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 제 채널 동영상을 보시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아베가 건강으로 퇴진을 하게 됐는데 일본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 그리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관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휘둘러 보려는 국뽕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휘둘러 보는 시도가 좀 없어야 되지 않나. 좀 정치가 먼저 좀 선진화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좀 멀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저 그 한때 이제 몇 달 전에 그 신문에 자주 나오셨던 이용수 그 운동가님 네네.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역사 교육을 정말 제대로 잘 시켜가지고 이 한일 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더 이해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? 네. 그 서로 힘을 모으면은 정말 서로 장점이 있는 분야들이 산업이나 이쪽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국민들의 좀 마음도 하나가 되고 이 정치권에서도 좀 더 그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정치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겠죠. 기존의 정치권에 기대할 수 없다라는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민 중심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잖아요. 항상 지지율이 조금 위기일 때 이 노노 재팬을 하면은 이제 팍 떠오르니까 조금 그렇죠. 버리기는 어려운 카드이지 않을까.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면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다르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. 그래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순신 프로젝트로 있다라는 것,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아베 퇴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